안녕하십니까. 2020년 7월 23일 최병봉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 18일 KBS 뉴스9이 오보를 했죠. 근데 이 오보의 배경이 무엇이냐?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, 사실은 정확하게 드러난 건 없습니다. 그런데 KBS에서 이 KBS 뉴스9 검언유착 오보방송 진상규명을 위한 KBS인 연대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. 근데 이 KBS인 연대에서 오늘 KBS는 정부 청부보도 여론조작 브로커에 놀아났나, 양성동 사장은 즉각 진상조사하라,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이 KBS인 연대라는 곳에서 녹음 파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, 이 녹음 파일을 보면 KBS 뉴스9의 보도 내용을 거의 그대로 불러준 듯한 그런 목소리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내용하고 실제 보도 내용하고도 이렇게 비교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.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. 이번 총선에서 누군가가 이번 총선에서 어찌됐든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한테 힘 실리고 현 정부는 레임덕이 오고 이런 구도를 짜고 간 거야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이걸 KBS 보도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,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이 짜고 일반 민심을 한쪽으로 오도시켜서 판세를 뒤집으려 한 거거든, 일반 강요 미수가 아닌 거지, 라고 이렇게 그 제3의 인물이 얘기를 하니까 KBS에서는 이거를 법원이 이 사건을 단순 강요 미수가 아니라고 본 이유입니다,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.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나 다름이 없죠. 이 사람의 말을 거의 100% 그대로 믿고 옮겼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세 번째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. 대략 이번 이제 기자가 뭐라고 묻냐면, 이게 녹취록에 그대로 있습니까?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, 제3의 인물이, 그런 뉘앙스는 있지만 워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,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이걸 가지고서 이제 녹취록에 이게 워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런 취지나 이런 의미로 녹취록에 있다, 이걸 단정적으로 KBS가 보도를 한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제3의 인물이 누구냐? MBC에 제보했다는 그 제보자 X 지모씨, 이런 류의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? 이것도 결국 제보자 X라고 볼 수가 있겠죠? 그럼 이 제보자가 누구냐? 지금 KBS인 연대라는 것은 이 부분을 밝혀라, 이런 얘기입니다. 양성동 사장이 책임지고 밝혀라, 이런 얘기인데, 자, 그러면 그 외에 이 성명서에 보면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. KBS 사회부 기자가 최초 작성하고 법조 팀장이 승인이라는 게 이제 데스킹을 했다는 거죠. 기사가 KBS 보도 정보 시스템에서 현재 볼 수가 없다. 특정 리포트 관련 정보를 통째로 삭제한 것은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디지털 흔적 또는 감춰야 할 디지털 증거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,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요. 자, 이런 것으로 본다면 결국은 이제 핵심은 이 제보자라는 사람, 제3의 인물, 그러니까 기자한테 불러줘, 그게 녹음이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기자한테 불러준 그 사람, 그게 누구냐? 이걸 이제 밝히라는 것인데, 자, 우선 첫 번째 제일 높은 가능성, 뭐니 해도 검찰 관계자일 가능성이 있죠. 왜 그러냐면 이걸 그대로 이 사람이, 이 기자가 받아 적어서 별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를 한 것으로 보면 너무나도 확실한, 적어도 그 녹취록을 그대로 본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옮겨 적었다,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거든요.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기자라면요, 원래는 그걸 가지고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. 더군다나 이 사람이 워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라고 했다면 이것은 정확하게, 그럼 워딩이 뭔지 실제 이런 얘기가 정확하게 있어서 이 사람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, 아무리 검사를 할지라도, 만약에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검사다, 그리고 이 수사팀이다, 이랬다면 이 정도면 저도 그대로 믿고 쓸 정도 되겠습니다. 그 정도면 직접 수사 담당하는 검사다 그러면 아마,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는 있겠죠. 녹취록을 이동재 기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동재 기자 측에 한번 반론이라도 좀 받아볼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돼 있는데, 그럼 이동재 기자가 만약에 펄쩍 뛰고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.
그러면은 이 오보가 안 나갔겠죠. 그런데 적어도 하여튼 중앙지검 형사 일부 직접 수사 담당 검사다 그러면 아마도 이 부분은 거의 확인 없고 아마 이동재 기자 측의 반론 정도만 받아서 저는 보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그 반론이 만약에 이동재 기자가 펄쩍 뛰어가면서 아니다 그러면 녹취록을 내놓으면 기사를 못 쓰는 거죠. 그렇게 되면. 그런데 이건 뭐 지금 반론도 안 받은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정도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이 검찰 관계자가 검찰 직접 수사검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검사다. 중앙지검의 다른 검사다. 내지는 이 수사팀을 지휘하는 중간 지휘자다. 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든가 뭐 아니면 그 중앙지검의 뭐 차장검사라든가 이 정도가 된다면 그 사람들도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? 수사팀에서.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을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요거는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요렇게 흘려야 되겠다 KBS에.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을 엮어서 한동훈 검사장을 어찌됐든 간에 이 이동재 기자와 강효 미수 이거의 공범으로 구속을 시켜야 되겠다. 이런 일념이 너무 강한 나머지 흘렸을 수도 있다. 그러나 그 사람은 정확하게 워딩을 기억 못할 수도 있다. 왜냐면 직접 수사 담당자가 아니고 보고만 받았기 때문에 뭐 이럴 수 있습니다. 그럴 경우라도 KBS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번쯤 이 사람은 보고만 받았으니까 더군다나 정확하게 워딩을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면책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. 그런데 만약에 이 제보자 X라는 사람이 MBC에 제보했던 제보자 X처럼 그렇게 약간 황당무계한 사람이다. 직접적으로 그 수사검사가 아니거나 그 보고 라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. 그러면 이제 이거를 최종적으로까지 확인하려는 마지막 노력, 이 노력이 있었어야 이게 법정으로 가면 면책이 됩니다. 근데 그 노력 지금 이 KBS 인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같은 걸 보면요. 그 노력이 없습니다. 왜 제가 없다고 단정을 하냐면 이 제보자 X의 말하고 이 제보자라는 사람 말하고 실제 보도 내용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똑같습니다. 이거는 뭐 그냥 이 사람이 뭐 말하는 걸 반말하는 걸 존댓말로 바꿔 쓰고 뭐 이런 정도지 내용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. 그렇다면 확인하려는 노력은 없었던 것 아닌가.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총선을 앞두고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. 지금 그 녹취록은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? 녹취록이 아니고 녹음 파일까지 공개되어 있습니다. 지금. 그렇기 때문에 그 녹음 파일 들어도 거기에 뭐 총선을 앞두고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. 다만 해석할 수는 있겠죠. 2월 13일 날 대화록이니까 2월 13일이면 뭐 총선 한 2개월 전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석을 할 수는 있으나 그건 이제 대신 공모가 확인됐다는 걸 전제로 해석을 할 때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녹취록이나 녹음 파일에는 실제 대화 내용에는 총선을 앞두고라는 얘기는 없다. 거기에는.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, 이 제보자가 만약에 이 제3의 인물이라는 사람이 정말 검찰 밖이었다고 한다면 KBS가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고 그 흔적들이 이 기사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. 근데 그게 전혀 나와 있지 않다 하는 점을 본다면 아마도 검찰 내부 인사일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, 이 녹음 파일 이거 검찰이 빨리 압수수색해서 조사하면 그거 누군지 금방 나옵니다. 그리고 그 기자, 그 쓴 기자 불러서 조사하면 나옵니다.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는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이 사건은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사건의 유력한 증거, 녹취록 증거가 2개였거든요. 그 지모 씨라는 사람, KBS 오보 사건이 아니고 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. 이게 지모 씨라는 사람한테 이동재 기자가 들려줬다는 그 한 6초 분량의 검찰 관계자 목소리. 그게 한동훈이냐 아니냐. 그 다음에 두 번째 2월 13일 날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가 만났던 녹취록. 자, 그런데 이 2개의 녹취록 중에서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만났다는 녹취록은 이제 녹음 파일까지 녹취록까지 다 공개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. 거기에서는. 그런데 거기에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. 거기에서는 공모의 의혹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파일이 아직 공개 안 된 게 있죠. 이동재 기자가 그 제보자한테 들려줬다는, 제보자 X 지모 씨한테 들려줬다는 그 검찰 관계자, 이게 한동훈이냐 아니냐.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동재 기자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그거 한동훈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뭐 그거 100%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.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거는 내가 대역을 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
자, 그러면 이게 대역을 쓴 것인지 한동훈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지금 확인했을 겁니다. 저는 그게 한동훈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,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? 그거는 이동재 기자의 말이 맞겠죠. 왜냐하면 이것도 언제든 공개가 됩니다. 시간 문제지. 그렇다면 그게 한동훈 검사장의 목소리라고 MBC에 얘기해 준 사람은 제보자 X 지모 씨입니다. 지모 씨입니다. 이 사람은 자기가 그걸 한동훈이라고 확신을 하고 계속해서 MBC에 얘기를 했는데 MBC가 그 사람이 한동훈인지 아닌지를 확인 안 하고 쓴 겁니다. 그 사람 제보자 X 말만 믿고. 그러니까 MBC도 대형 오보와 더불어서 심지어는 이 이동재 기자를 제보자 X가 만나는 3번 만나면서 2번을 몰래카메라를 동원했으면 그 2번은 짜고 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MBC 보도를 공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자, 그거와 이번 이 KBS 이 청부보도는 명확하게 거의 이 제보자 어떤 사람이 불러주는 대로 지금 받았어서 그걸 기사화한 거에 불과합니다. 그러면 KBS의 노력은 거의 없는 거죠. 이 부분과 관련해서. 그러니까 KBS는 전혀 면책이 될 수가 없고,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KBS 연대라는 곳의 그 성명서대로 KBS에서 자체 조사를 하든 아니면 검찰 수사를 받든 이 제3의 인물이 누구냐, 이게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. 이거는 또 KBS를 상대로 한 공작이다. 그래서 제가 검찰 KBS, 검찰 MBC 이런 유튜브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MBC도 공작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, 그리고 이번에 KBS 오보 이 부분도 결국은 검찰과 그 검찰 언저리 내지는 뭐 조금 상상의 나래를 편다면 여권 누군가의 공작일 가능성이 있다. 이 공작을 빨리 밝혀야 된다.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난감한 입장에 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왜냐하면 처음에 그 제보자 X한테 들려줬다는 그 검찰 관계자 목소리가 한동훈인 줄 알고, 그 다음에 또 하나 공모가 실제 2월 13일 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수사에 착수해서 한동훈을 엮었는데, 근데 실제 그 두 가지를 다 들어보니까 두 가지에 한동훈과의 공모는 전혀 없고, 그 다음에 그 검찰 관계자 목소리도 한동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, 그렇다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빨리 이 사건에서 반성을 하고 손을 털어야 되는데 중앙지검 형사 1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. 도대체 공작을 시도하다가 지금 들통이 나니까 이 들통이 난 부분을 다시 지금 공작으로 지금 기정사실화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. 그러니까 이건 이미 제가 보기에는 사안이 다 드러났습니다. 만약에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공모의 의혹이 있다면 그거는 저는 인정하겠습니다. 근데 지금까지 안 나온 공모의 증거가 있을까요? 있었다면 저는 이미 MBC나 KBS를 통해서 검찰이 공작적 보도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지금 뭐 완전 궁지에 몰렸거든요. 왜냐하면 뭔가 조작을 시도하다가 지금 들통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? KBS, MBC를 동원해서 조작을 시도하다가 들통이 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접어야 되는데 이 접어야 되는 찬스를 못 잡고 있는 거다, 이런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자, 일단 이 전모 검찰이 KBS와 MBC를 상대로 과연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곧 이제 진상이 드러나지 않을까,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. 감사합니다.